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스입니다. 자, 질문 주신 사항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피벗된 양식을 제가 일괄적으로 언피벗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계층 구조로 이루어진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그냥 원 바이 원이면 언피벗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 바이 3인 경우에요. 그래서 질문 주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월 그 다음에 일자로 구분하는데 일자가 이제 두 행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16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누가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1월에 1부터 그러니까 일자별로 그러니까 이 날짜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열로 가는 방법 그런 양식은 정말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일자 데이터를 열로 표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할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니 날짜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날짜라고 하는 거는 한정이 없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가 10년치로 보게 된다, 뭐 2년치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날짜의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가변적으로 또 양이 좀 많아질 때는 그런 요소들은 세로로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날짜가 아닌 항목을 기준으로 했을 땐 만약에 제품에 대한 제품 리스트를 뭐 2000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 2000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독성이 많이 좀 떨어져요. 물론 혹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정 지면 안 되겠죠. 아무튼 내용이 많아지는 내용을 우리가 가로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독성이 엄청나게 좀 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날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한눈에 보기 편한 방법이 날짜 같은 경우는 날짜가 굳이 이렇게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 게 더 깔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양식에 기준했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질문 사항을 그냥 워딩으로만 주셔서 어떤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뭐 이렇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 골자는 월, 그 다음에 일자를 두 개를 나눈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자를 두 개로 나눴다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뇌피셜을 좀 굴리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월 단위에 대한 부분을 일자별로 31일까지 쭉 이렇게 늘리게 되면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그걸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 이게 길어지면 짜증을 많이 내시니까 그걸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만 쓰면 공간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이제 윗분들한테 맞춰주는 그런 케이스 양식인 거죠. 그게 아닌 케이스면 이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름 단위로 뭔가 이렇게 집계되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 데이터를 한번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일을 한번 취합하면 요 시점에서 그냥 데이터 하나 긁어서 붙여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게 더 훨씬 더 이런 양식의 구조가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데이터를 어떤 뭐 핸들링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좌우단간 이렇게 해서 1월부터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월까지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5월에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5월에 16일부터 31일까지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건이 되는 거는 일단 n by n인데 1 by 3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요거와 요거가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1월에 16일부터 31일까지가 하나의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요거를 찢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녀석과 요 첫 번째 라인의 데이터들 있죠. 요 녀석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제가 색깔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데이터는 그냥 놔두고 제가 이렇게 그냥 연관성이 있는 애들만 이제 색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 라인의 색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가 되겠죠? 또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가,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주황색으로 설정된 부분에서 각각의 라인의 첫 번째가 1일부터 15일까지의 데이터들이겠죠. 요건 빼야 되겠네요. 그죠? 요건 빼야 될 겁니다. 확실하게 하시죠.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까지가 이거 당연히 빼야겠죠. 셀 병합이 된 거니까. 요렇게까지를 하나를 걸러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죠. 나머지 색깔 채우지 않는 요 두 개 요소로 분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언피봇을 해서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어찌됐든 간에 좌우든 간, 이렇게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여기 월과 일자 하나의 파트고요. 두 번째 월과 일자 두 개의 파트고, 데이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날짜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데이터와 같은 연계성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6일자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에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듯이 각각의 라인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구조가 날짜를 두 개를 쪼갰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도 두 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쪼개는 게 관건이죠. 쪼개기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구조잖아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쪼개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갖다가 만드시는 건 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가지고 쪼갤 거냐. 그럼 결국 이제 중요한 메인 포커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어떤 줄을 날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줄을 유지시킬 것이냐, 어떤 줄을 날리고 어떤 줄을 유지시킬 것이냐, 그거의 기능을 가지고 두 개의 테이블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그 두 개의 테이블에서 각각 해당되는 언피봇 기능을 실행을 하고 그 두 개를 나중에 그냥 합쳐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능에 대한 부분, 이게 솔루션이 이게 답입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의 형태 또는 응용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정의가 안.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또 여기저기 이제 또 활용하셔야 되고 막 주변에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두 번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다 보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요걸 보고 요런 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은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으로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창조적인 접근 방법들,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과정들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런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워컬에서 어떻게 파워컬의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 녀석을 요리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